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오늘 할 얘기는 내용이 많다기보다는요, 그냥 여러분이 순서를 지켜서 풀기만 하는 단원입니다. 제목이 함수의 연속이래요. 자, 여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프에서 어떤 한 점에서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봤다고요. 그럼 앞에 극한값을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그래프를 다 할 수는 없었는데 어떤 그래프의 형태들을 봤더니 극한값이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이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마치 다항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 곡선이 됐든 뾰족하든 상관이 없어. 이런 그래프들은 어떤 점을 찍든 요렇게 되니까 극한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됐죠? 자, 또 다른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중간에 빵꾸 뻥 뚫려 있다고요. 그리고 함수값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이 그래프도 극한값은 요렇게 돼 있잖아. 함수값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빵꾸 뽕이란 얘기는 이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연결돼 있지 않다는 얘기야. 연결돼 있지 않다는 얘기지. 가령 니네가 T 익스프레스를 타는데 T 익스프레스 중간 여기가 빵 뚫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저기로 꼬꾸라져서 다 뒤지겠지. 그죠? 이걸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이건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겠지. 연속이라는 건 쭉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어디 중간에 끊기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뭔가가 가다가 여기서 멈춰야지. 돼? 자, 또다시 하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오늘 설명할 내용을. 어떤 그래프는 요렇게 돼 있고요. 구간함수라고 얘기했죠. 어떤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 점에서는 극한값이 아예 없죠. 돼? 이해돼? 자, 극한값으로 오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어떤 한 점 근처에서만 궁금한 거야. 3이면 3 근처, 4면 4 근처, 7이면 7 근처, 무한대는 제외하고. 됐어? 그냥 요 어떤 한 점에서의 그래프 상태를 보는데 잘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죠? 아니 선생님 그런데 빵꾸뽕도 극한값은 있잖아요. 맞지? 그런데 연속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긴 극한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지. 여기가 색칠이 돼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 그런데 이 경우는 극한값은 있고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 서로 다르지. 그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얘는 아예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해돼? 우리가 하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는 건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점 근처에서만 보게 될 거예요. 과연 그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당연히 제일 손쉬운 함수값이 존재해야겠죠. F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속이 될 리가 있어? F1이 없는데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함수값이 있다고 해서 다 연속이냐? 아니잖아. 아까 그래프 여기 봤듯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점에서 함수값은 있는데 연속은 아니었잖아. 이해돼?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다고 연속이냐? 그렇지 않았지. 빵꾸 뻥! 색칠된 거.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서로 달랐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간 극한값인데 여기가 빵꾸 뻥이야. 이 빵꾸를 뭐 해야 돼? 이 함수가 와서 이렇게 가서 채워줘야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순서를 저렇게 쓰긴 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막 그지같이 나와도 처음 푸는 풀이는 함수값을 먼저 찾는 거야. 왜? 이게 극한값보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함수값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값은 있었어? 그런데 극한값이 없어. 그럼 연속일 수 없어. 됐어? 자,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었어. 그래서 둘이 비교했더니 둘의 값이 달라. 그럼 빵꾸 뽕이지. 이해돼? 그러니 요 과정 하나만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누구 하나도 내비두지 않고 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세 개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내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연속이니 연속이 아니니를 질문하는데 이 함수 전체를 질문하진 않는다고요. 어떤 한 점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 점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죠? 자, 갑니다.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죠. 이해돼?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랑 똑같지. 그래서 다항함수일 땐 갖다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미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란 걸 알았으니까. 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총 3가지의 함수를 구분 지어야 됩니다. 함수, 연속함수, 다항함수. 이 말뜻에 따라서 풀이들이 약간 바뀔 수 있겠죠. 이해돼? 자, 그럼 다항함수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간함수. 구간함수가 어디서 연속이에요? 누군가가 어디서 연속이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함수값, 극한값 찾고 둘이 같아요를 사용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해두도록 합니다. 별거 없어. 저것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앞에서 배운 거고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둘이 같다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 내용은 없어. 알겠어? 자, 그런데 참고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구간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어떻게 썼냐면 뭐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뭐 이런 식. 이런 걸 이제 저렇게 쓰지 않고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됐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할 때 구간, 앞에 구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A, B라고 씁니다. 이 말이 없으면 좌표겠죠. 돼? 요렇게 가로를 쓰면 없단 얘기야. 그 다음 요런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건 구간.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 얘네들은 다 어떻게 읽느냐? 그럼 닫힌 거와 열린 게 같이 쓰였으니까요. 구간. 넌 닫혀 있고, 넌 열려 있고. 구간. 넌 열려 있고, 너는 닫혀 있고.
됐어? 오케이? 그럼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모든 실수. 어떻게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선생님 왜 여긴 닫힌 구간이 아니죠? 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닫을 수 없어. 됐어? 그럼 또 어떤 것도 표시해 봐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a보다 큰 쪽으로 다 출발하니까 닫아 있고 a 하고 무한대 가로 열고. 돼? 요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런 구간의 표시를 이제 요거보다는 요런 식으로 많이 쓰여지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간 함수라는 게 잘 나올 거라고요. 구간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개지만 우리는 하나만 할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다 연속 함수들만 줄 거예요. 얘네 자체는 연속이에요. 곧 다항 함수들로 많이 줄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얘는 어디서 문제예요? 알파에서만 문제죠. 알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 알파를 기준으로 한쪽의 그래프와 이쪽의 그래프가 서로 달라졌으니까. 돼?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이 선으로 딱 잘라서 이쪽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쪽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이 가상의 선 보여?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지. 곧 이 점에서 뭐 했어야 돼? 만났어야 되지. 돼? 자,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함수값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fa예요. 그 다음 극한값을 찾습니다. 알파보다 클 때는 이거고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이거예요. 이 둘이 같은 값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극한값이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 f와 g가 연속함수래. 그럼 우리는 그냥 갖다 숫자 집어넣자며. 이 뜻 자체가 f 알파 g 알파인 거잖아. 돼? 그리고 이거랑 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됐어? 이해돼? 함수값 찾았어? 극한값 찾았는데 다항함수는 갖다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알파 집어넣은 거라고요. 여기도 알파 집어넣은 거고. 돼? 그럼 결론이 이 녀석이 알파에서 연속이 된다 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하려면 너한테 알파 집어넣은 거랑 너한테 알파 집어넣은 게 같아야겠네? 그러면 끝이네?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네? 돼?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뭐 한다? 만난다. 쟤네 둘의 무슨 점? 교점이 되겠지. 이해돼? 자, 시험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내볼게요. 지금 이건 알파에서 연속의 조건을 찾은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fx와 gx가 있습니다. hx가 다음 식과 같을 때 h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 알파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알파라는 점이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갑니다. fx가 그냥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g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알파야.
라고 얘기해도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작을 땐 gx니까 연속이 되죠. 돼? 알파가 여기여도 되지. 알파가 여기여도 연속이지. 알파가 여기여도 연속이지. 그러니까 이런 알파 점이 몇 개니라고 질문한다면 너와 너의 무슨 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다?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다. 만나는 순간 연속이 되죠. 만나야 연속이 되죠.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속이 돼요? 그죠? ET랑 손가락이 닿았으니까 교감한 거겠지. 이해돼? 손끝에 있는 뭐가? 시냅스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막 나의 뇌까지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왜? 뭐 뉴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 자, 그러니 시험 문제를 달리 바꿔서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니네들이 연속함수,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신경 쓰지 말란 얘기고요. 이게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을 비교해서 좌우가 같습니다를 하면 되지만 연속함수니 그냥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같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또 다른 문제 형태가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연속함수가 되도록 하는 점 알파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란 얘기예요. h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x는 알파의 개수를 묻는다면 이건 fx와 gx 너희들의 교점의 개수. 원래 y는 이라고 써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연속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극한을 많이 연습하고 나면 할 게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선생님 그럼 극한의 시험 문제와 연속인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 연속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 연속을 질문하려면 극한값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극한과 연속은 한 몸땡인 거야. 너가 네 몸땡이가 한 몸땡인 것처럼. 네 몸땡이가 지금 졸리니까 어떻게 했어? 4시에 신호에서 눈이 감기고 있다는 걸 지금 자꾸 주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졸지 말아야 된다고 빨리 머리한테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머리가 어떻게 하겠어? 네 눈을 찔러. 뭐 아니면 일어나.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어. 바늘로 찔러.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까요? 아이고, 잘리네.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똑같이 구간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보세요. 다항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됐죠? 다항함수, 다항함수란 얘기 뭐야? 0보다 클 때 극한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고요. 0보다 작을 때 극한값이 0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그냥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0 집어넣는 게 어떠면 돼? 같으면 되잖아. 아니 선생님 뭘 그래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뭘. 이해됐어? 자 0 집어넣으면 1이에요? 0 집어넣으면 1이라고요. 그러니까 1에서 0에서 연속이겠지. 조금만 집중해. 나 5분만 하고 쉴 테니까. 자 2번 갑니다. 선생님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항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왜? x가 0이 아니래. x가 0이 아니란 얘기는 0에서의 함수값을 얘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돼?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요. 이건 다 직접 찾는 겁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1입니다.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을 찾을 때는 자 다시 한번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개념은 x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일 때 걸 쓰는 게 아니라 0 주위에서 봐야 되니 이 식을 갖다가 쓰란 얘기죠.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요. 그럼 네가 x 플러스 2가 되고요. 0을 집어넣는 순간 2가 되더라. 됐죠? 극한값이입니다. 함수값이 1이에요. 그럼 연속이겠어? 연속이 아니겠어?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어?
아우 씨, 왜 다 잘리게 그랬냐? 자, 열린 구간 0과 4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선생님은 아래쪽에다 넣어놨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빵꾸뽕이냐? 빵꾸뽕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 보세요. 0하고 4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래요. 빵꾸뽕인데 빨리 찾았는데 여기 빵꾸뽕? 그런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1에서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연속이에요. 자, 이 빵꾸뽕 여기 있네. 빵꾸뽕. 빵꾸뽕 나왔어.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런데 빵꾸뽕이니까 연속은 아니야. 돼? 그 다음 3 보세요. 3 빵꾸뽕이 아니네. 그럼 연속이지 뭘.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는 몇 개냐? 하나더랴. 하나. 불연속점은 몇 개니? 빵꾸뽕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2개가 되더라.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연결해서 가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3번.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함수 중 1에서 연속인 걸 찾으려. 그럼 뭐 한다? 1에서의 함수가 1에서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 둘이 같은지 확인한다. 둘이 더한 거, 합성함수 한 거를 차례대로 한번 해보래요. 그래프 보면서 풀어보죠. 자,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새로운 함수라고 인정하고 가자고요. fx 더하기 gx를 hx라고 하자. 첫 번째 함수값 h1을 찾자. f1 색칠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g에 1을 집어넣었더니 1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은 0입니다. 극한값 찾으러 갑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 좌극한 우극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죠?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는 계속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g는 계속 1이에요. 마이너스 1과 1을 더했으니까 너는 0입니다. 자, 우선 우극한까지는 같았네요. 좌극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hx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이렇게 가서 1로 가까이 가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0이네요. 자,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0이었죠? 그럼 극한값도 0이죠? 함수값도 0이죠? 그러니까 저 hx 곧 fx 더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해도 관계없겠죠. 자, 이제 합성함수. 갑니다. 자, 1에서니까 함수값을 먼저 찾습니다. h의 1이라는 건 f의 g1, g1을 먼저 집어넣어보자. g1, 1이에요. f의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이제 좌극한, 우극한 따지러 갑니다. 리미트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gx.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다?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이 1보다 크다를 g에 집어넣을 거라고요.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1이었어. 그래서 f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이제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g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지? 그러니까 f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면 오른편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 1로 가네요. 어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이미 극한값이 달랐기 때문에 연속은 되지 않는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자꾸 앉아서 졸지 마. 중요한 거 하잖아.
일어나는 게 다리가 아프면 얘기해. 자, 세 번째. 요렇게 합성함수를 해보자요. 자, 함수값 찾습니다. h의 1. 자, f1을 찾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나는 g의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돼요.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우극한, 좌극한.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g of fx.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를 먼저 갑니다. 1보다 큰 쪽에서 왔더니 계속 마이너스 1이야. g에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 오케이. 우극한까지는 같았어.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g의 fx.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이죠? 밑에서 오니까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g,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g 봤더니 마이너스 1. 극한값 마이너스 1, 함수값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저 함수는 1에서 연속이겠죠. 다른 점에서는 몰라. 그냥 1이란 점에서만 아는 거야. 이해돼?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x는 2에서 연속이래요. 자, 시험 문제 이번에는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뜻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라는 뜻이니까 f의 2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같다는 뜻이고 f의 2는 b였으니까 극한값이 b가 되도록 하란 얘기다. 됐죠? 그럼 2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찾느냐? 2가 아니고 이 근처에서의 함수가 필요하니까 이 근처에서의 함수는 너더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빼기 4 너가 b로 수렴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수렴해요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네. 마찬가지 너도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그럼 뭘 해버려?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려. 그런데 상수항이 빼기 4잖아. 그럼 x 플러스 2겠죠. 사라지겠죠. 풀이 1번은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 2 집어넣어서 0 돼서 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나서 2를 집어넣는 순간 b의 값이 4더라. 만약에 그때 a 값도 구하세요. 그러면 a 값은 0이겠죠. 됐나요? 자, 요번 식도 비슷한 식인데 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래요. 연속인 함수 fx래요. 무슨 뜻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 문제가 f2를 구하래. 구할 수 있었으면 구하라고 하지 않았겠지. f2를 못 구하는 거야. 왜냐? 여기다 1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1.1을 집어넣고 2.1을 집어넣으면 이 f의 값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2를 대입하는 순간 너 때문에 0이 돼버려. 그러니까 f2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겨. 돼? 그러니까 이 f의 2 대신에 나보고 뭐를 하란 얘기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을 찾으란 얘기야. 왜? 연속함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 작업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2는 아니겠죠? 일어나라고. 이러고 존잖아. 2는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냐? 가서 이거로 나눌 수 있단 얘기지. 내가 얘를 이렇게 그냥 나눌 수는 없어요. 이게 0이 아닌 경우만 가서 나눌 수 있으니까 fx가
x 빼기 2분의 이렇게 됐단 얘기라고요. 단 x가 2가 아닐 때만. 돼? 그럼 이 시험 문제가 뭐랑 똑같아졌어? 원래 이런 모양이었던 거야. 이해돼? 그걸 한 번 더 그냥 약간 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빠르게 풉시다. 리미트. 이 값을 찾으란 얘기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지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의 값을 찾으란 얘기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2를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냥 우린 바로 가자고요. x 빼기 2가 있고요. 1창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x 플러스 3이어야죠. 뭐 a는 마이너스 6이란 거 찾을 수 있다. 자, 따라서 이 극한값은 2랑 2가 약분되고요. 2를 집어넣었더니 5가 되더라.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나요?